내가 쌍둥이 동생이잖니. 내가 미룰수록 저 아이는 더 위험해져. 쌍둥이 남매 오빠가 우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은호. 고성이의 계략 앞에 무너져버린 은호. 35화 이제 시작합니다. 34화의 마지막은 은호가 숲속을 헤매며 우진을 애타게 찾는 장면으로 끝이 났습니다. 은호는 쌍둥이 오빠인 우진을 지키기 위해 떠난 그를 찾아 헤맸 그 과정에서 고성이의 계략까지 알게 되면서 감정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지혁은 그런 은호의 마음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리고 고민하며 망설이는 은호에게 자신의 차를 내주며 가서 직접 확인하라고 응원했습니다. 그 따뜻한 응원이 은호를 다시 움직이게 했고 결국 은호는 숲속 깊은 곳까지 스스로 걸어가 우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안개가 내려앉은 조용한 숲속에서 은호는 마침내 희미한 신음소리를 듣습니다. 급히 달려간 은호의 눈앞에 힘없이 쓰러져 있는 우진이 보입니다. 우진은 금방이라도 눈을 감을 듯 미약한 숨을 내쉬며 은호를 알아보고 미소를 짓습니다. 와줬구나 은호야 하고 속삭이듯 말하는 순간 은호는 울먹이며 그의 손을 붙잡고 흔들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구조대가 산속으로 들어오면서 긴박한 기류가 이어지고 화면은 응급실의 불빛 아래로 이어집니다. 응급실 앞에서 은호는 멍하니 앉아 우진이 들어간 문을 바라봅니다. 그때 날카로운 굽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리며 고성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고성이는 은호를 향해 차갑게 웃으며 결국 찾아냈구나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오히려 비난과 압박이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고성이는 은호에게 우진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은호뿐이라는 듯 죄책감을 조장하는 말을 반복합니다. 내가 쌍둥이 동생이잖니. 내가 미룰수록 저 아이는 더 위험해져. 그 말은 은호의 가슴 깊은 곳을 파고들며 그의 손을 떨리게 합니다. 그리고 잠시 지혁이 자신에게 열쇠를 쥐어주며 건넨 말이 묵직하게 떠오릅니다. 후회하지 않게 직접 확인하라. 그 말이 은호의 마음을 흔들고 그는 눈을 감아 마음을 다잡습니다. 우진이 응급실에서 간단한 처치를 받고 병실로 옮겨지자 은호는 그의 곁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갑니다. 여전히 기운이 없는 우진은 은호를 보자 미약한 손짓으로 작은 봉투를 건넵니다. 봉투 안에는 낡은 USB 하나, 얇게 묶인 서류 한 장, 그리고 오래된 작은 열쇠가 들어있습니다. 우진은 거의 기운이 없는 목소리로 이걸 내 아빠한테 전해줘 엄마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라고 말합니다. 은호의 숨이 굳어지고 우진의 말은 더는 이어질 힘이 없습니다. 봉투 속 비밀이 두 사람의 과거를 송두리째 흔들 것만 같은 묵직한 기운이 맴돕니다. 한편 회사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재는 잇따라 회사에서 성과를 내며 박진석 회장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최근 업체의 실수를 빠르게 파악해 해결한 일로 회장은 크게 만족해하며 그를 치켜세웁니다. 역시 내 아들이야. 하지만 그 모습을 문 밖에서 지켜보던 고성이의 눈빛은 차갑게 굳어갑니다. 성재가 커질수록 자신의 계획이 틀어진다는 것을 직감한 듯한 표정입니다. 그의 성장을 견제하려는 기류가 고성이 주변에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시각 영라도 또 다른 결정적인 장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라는 지난화에서 엄마와 부딪힌 후 자신만의 삶을 찾기 위해 화실을 정리하고 웹툰 연재 계약금으로 작은 작업실을 마련했습니다. 지환과 함께 직접 청소하고 꾸며 만든 작은 공간이었지만 처음으로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일군 자유로운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작업실은 오래 숨겨지지 못했습니다. 고성이가 우연히 그곳을 들키듯 찾아오며 영라의 새 시작을 다시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작업실 한가운데 영라는 고성이의 비난과 압박 앞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눈빛을 보입니다.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심이 선 듯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고성이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저 아빠한테 드릴 게 있어요. 영라의 말은 단순한 투정이나 반항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 선택하고 나아가겠다는 선언처럼 울립니다. 고성이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스친 듯 보입니다. 영라가 아빠에게 드릴 게 있다고 선언한 뒤 작업실 공기는 순식간에 팽팽하게 얼어붙습니다. 고성이는 처음에는 웃으려 했으나 영라의 표정에서 묘한 결심과 흔들리지 않는 눈빛을 보며 고성이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혹여나 얌전한 영라가 진짜 일을 낼까 함부로 나서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영라는 더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저도 엄마한테 휘둘리고 싶지 않아요. 짧은 한 문장이지만 고성이는 처음으로 영라가 자신을 완전히 벗어나려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고성이는 깊은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영라가 들고 있는 아빠에게 드릴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면서도 본능적으로 불안감을 느낍니다. 박진석에게 영라가 무엇을 전하든 그것이 자신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고성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은호는 우진에게서 받은 봉투를 손에 쥔 채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안에는 두 사람의 과거와 박진석 회장에 대한 오래된 비밀이 담겨있는 듯한 묘한 중압감이 느껴집니다. USB 속엔 오래전 병원 기록과 출생 관련 서류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고 작은 열쇠는 오래된 서류함의 키로 보였습니다. 은호는 머리가 복잡해지고 우진이 왜 이걸 나에게 맡겼는지 계속 떠올립니다. 아빠에게 드리라고? 그 말이 머릿속에 계속 울립니다. 지혁은 은호의 불안한 기색을 알아채고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은호야, 네가 혼자 감당할 일 아니야. 지혁의 말은 담담하지만 은호를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은호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조금씩 정리하려 하지만
고성희의 그림자가 계속 마음을 짓누릅니다. 다음날 아침 박진석 회장은 성재와 함께 경영회의를 진행합니다. 성재는 이전보다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자료를 설명하고 회장 역시 흐뭇한 미소로 그를 바라봅니다. 성재는 회사에서 점점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박진석 회장에게 인정받으며 폭넓은 업무를 맡게 되었고 수빈과의 데이트는 그의 일상에 부드러운 온기를 가져다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재는 자신이 몰랐던 회사의 오래된 비밀과 아버지와 관련된 고성희의 과거가 얽힌 감춰진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불길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고성희가 자신을 견제하는 것 또한 단순히 사내 경쟁 때문만이 아니라는 걸 성재는 점점 깨닫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직후 고성희가 회장을 독대하자는 연락을 보내오고 회장은 잠시 고민 끝에 그녀를 만나기로 합니다. 고성희는 교묘하게 영라 이야기를 꺼내며 회장의 심리를 흔듭니다. 요즘 그 아이 무언가를 숨기는 것 같아요. 혹시 회장님과의 오해라도 생길까 걱정돼서 겉으로는 걱정스러운 말투지만 실제로는 영라를 고립시키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회장은 이전과 달리 고성희의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영라는 당신이 생각하는 아이가 아니야. 성장하고 있어. 고성희의 표정이 흔들립니다. 처음으로 회장이 자신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시각 영라는 혼자 작업실에 앉아 붓을 내려놓습니다. 아빠에게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수백 번 고민해왔지만 고성희와의 대립이 심해지면서 결심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마침 지환이 작업실에 들어와 영라의 표정을 살핍니다. 너 진짜 할 거야? 영라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이제는 나라도 똑바로 말해야 해. 아빠에게 내가 본 것, 내가 겪은 것, 그리고 엄마가 숨기려 했던 것까지. 그 말 속엔 두려움과 결심이 뒤섞여 있지만 더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한편 병실에서 회복 중인 우진은 누구보다 은호의 상황을 걱정합니다. 은호가 봉투를 챙겨가는 모습을 본 뒤로 우진은 자신이 해야 할 말을 다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러다 문이 열리고 뜻밖에도 은호가 봉투를 다시 들고 찾아옵니다. 오빠가 남긴 말 나 말고 아빠에게 가야 하는 이유, 그거 설명해 줄 수 있어? 우진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은호가 결국 마주해야 하는 진실을 조심스럽게 꺼내기 시작합니다. 은호야, 우리가 헤어졌을 때 어떤 선택이 있었는지 그걸 지금 아빠가 알아야 해. 그래야 이제라도 너를 지킬 수 있어. 은호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우진의 말은 단순한 비밀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인물의 관계를 뒤흔들 판도라의 상자를 열려는 서막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영라는 박진석 회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잠시의 정적 후 회장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영라야? 무슨 일이니? 영라는 떨리는 숨을 한번 고르고 완전히 단단해진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빠, 저 아빠께 드릴 게 있어요. 그리고 꼭 해야 할 말이 생겼어요. 은호는 숲속에서 우진을 발견한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알아보는 순식간의 눈빛 교환은 단순한 친구라는 관계가 더 이상 성립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은호에게 미안함과 초조함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고 은호는 그런 우진의 어깨가 너무 얇고 불안해 보여 어떤 말도 바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이들의 관계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고리에 묶여 있음을 은호는 서서히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그동안 자신을 찾아 헤매던 은호를 마주하며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은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은호는 자신이 부모에게 들은 진실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으며 그 말들은 우진의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렸습니다. 은호는 우진의 실종이 단순한 집안 문제 때문이 아니라 고성희가 은호의 헌신을 강요하기 위해 만든 비극적 상황임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은호가 자신 때문에 상처받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스스로 죄책감에 짓눌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지혁은 은호가 우진을 찾고 병문안을 가는 일이 마음 한켠이 편치 않았습니다. 은호가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와주기만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지혁에게는 잔인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는 은호에게 필요한 건 누군가의 선택이 아니라 그녀가 스스로 감정과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혁은 자신이 조금씩 걸음을 멈추고 있다는 걸 느끼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감정이 늘 상대를 향한 응원이 될 수만은 없다는 현실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영라는 새로운 작업실에서 다시 펜을 들며 한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지환과 함께 꾸민 공간은 영라에게 더 이상 가족의 틀 안에서 눈치 보며 꿈을 포기해야 했던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고성희가 우연히 영라의 작업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영라는 다시 한번 통제와 억압의 시선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영라는 숨지 않았고 주저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빠한테 드릴 게 있어요. 그녀의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꼭두각시로 살지 않겠다는 의지의 선언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영라가 드디어 자신에게 맞서는 모습을 보며 당황했고 동시에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모든 설계가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이 고성희의 내면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균열은 결국 은호, 우진, 영라로 이어지는 세 개의 축에서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었으며
고성희는 그 흐름을 막기 위해 더욱 과감한 행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우진과 오랜 대화를 나눈 끝에 서로가 서로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상처받아왔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진은 떠나기 전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공포를 은호에게 처음으로 털어놓았습니다. 은호는 우진을 붙잡고 싶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자리한 불안과 죄책감을 헤아리며 조심스럽게 손을 놓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우진을 이용하며 모든 갈등을 조정하려는 고성희의 손을 직접 끊어내지 않으면 이 비극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고성희가 또 다른 비밀 파일을 들고 누군가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장면으로 무겁게 이어집니다. 그녀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고성희는 한마디로 대화를 끝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겠네요. 이 말은 앞으로의 전개에 또 하나의 폭풍이 일어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은호 앞에 또 다른 진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켜만 보던 영란은 마침내 고성희에게 칼끝을 돌리고 돌아오지 않던 우진은 예기치 않은 선택으로 모두를 흔듭니다. 그리고 성재는 자신도 모르게 거대한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한 번 더 뒤집히는 진실, 다음 화에서 밝혀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다음 회차 예고를 반영한 뇌피셜로 창작해서 제작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